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9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43% 빠졌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21%, 나스닥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플러스 0.25%.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요, 장 초반만 해도 플러스 1% 넘게 상승장을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중반부터 좀 힘이 빠지면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 좀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은 무려 0.81% 하락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하락세가 지속될런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성장 주식들의 변동 사항입니다. 주가가 상승한 성장주들도 좀 보이는데요. UIPS가 5.4% 상승했고요. 클라우드플레어 5%, 차지포인트 4.89%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도 크리스퍼 플러스 4.14, 에디타스 플러스 4.01, 로비누드 플러스 4.00, 어제 방송에 등장했던 리벤트 역시 3.81% 올라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3.48, 인텔리아가 3.38%, 더 트레이드 데스크도 3.29%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주가가 하락한 성장 주식들을 좀 보면요. 리오토가 2.54% 빠졌고요. 니오도 2.44%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디즈니 마이너스 2.31, 인바이테 마이너스 2.07, 메타 플랫폼즈 마이너스 1.44, 쇼피파이 마이너스 1.42, 파이버도 0.84% 하락했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메가테크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2.51% 올라갔고요. 엔비디아 1.51% 플러스, 애플 플러스 0.66, 넷플릭스 플러스 0.13입니다. 자, 반면 네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44, 아마존 마이너스 0.67, 구글 마이너스 0.73, 메타 플랫폼즈 마이너스 1.44%를 기록했습니다. 메가테크 기업들도 그렇고요. 성장 주식들도 그렇고 올라간 종목 반, 떨어진 종목이 반이었던 하루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매크로 상황에 처해 있는 주식시장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런 이슈들이 하나둘씩 정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9월 2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CNBC라는 미국의 미디어에서는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CNBC 딜리버링 알파라는 투자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는요, 약 4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미주은에서는요, 지난 분기에 이어서 이번 분기의 결과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월가의 전문가들, 전문 투자자들을 얘기하죠. 그들 대부분은요, 현재 배당 주식 그리고 가치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라고 설문 결과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0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참여를 했죠. 그래서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은 Chief Investment Officer, 그래서 주식 투자 기관의 장을 얘기하죠. 그리고 Equity Strategist는 주식 전문 전략가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매니저들, CNBC의 컨트리뷰터들은 이제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을 얘기하죠. 자,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What are you most likely to buy now? 지금 현재 어떤 주식을 매수하고 계십니까? 어떤 주식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요. 무려 응답자의 29%가 하이 디비던드, 배당이 높은 주식들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섹터는 파이낸셜즈, 금융주가 13%고요. 세 번째 6.5%를 받은 섹터가 3개가 있는데요. 메가텍 기업, 그리고 스몰러 하이그로스 테크 스톡은 이제 성장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에그리컬처 스톡은 농업에 관련된 주식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요. What is your biggest concern for the market right now?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을 둘러싼 환경 중에서 가장 커다란 위험 요소,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무려 58%가 현재 연준이 너무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레이버 쇼티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노동 인구가 부족한 현상이 두
번째로 커다란 걱정거리다. 세 번째는 이제 유럽에 에너지 크라이시스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번 겨울 유럽발 위기가 발생되지 않을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미드텀 일렉션 선거가 이제 계획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7%의 투자자들이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자, 하나의 결과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을 보시면요. Where will the S&P 500 be by the end of 2022? 2022년 말이 됐을 때 S&P 500 지수는요. 어느 선까지 가서 머무를 것인가 라고 지금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응답자의 63%라는 거의 대다수죠. below 4,000. 그래서 4,000 이하에 머물 것이다 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 그냥 끝날 거다라는 것이 30%입니다. 그리고 7%의 응답자만 5,000 이상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장밋빛 전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요. 지금 현재 전문적인 투자자들 역시도 굉장히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어두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주식, 테크 주식보다는 배당주, 가치주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 CNBC의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미국의 전문 투자자들은요, 배당 주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요, 시킹 알파의 툴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배당주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요, 가장 오른쪽 위에 메뉴를 보시면 탑 디비던드 스톡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현재 퀀트 스코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배당 종목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자, 그 기준을 보시면요. 퀀트 스코어가 지금 스트롱 바이에서 스트롱 바이, 따라서 4.50 이상 되는 굉장히 좋은 퀀트 스코어를 받는 종목만 쭉 열거가 되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배당주 중에 현재 퀀트 스코어가 4.50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이 무려 30개나 됩니다. 따라서 이 30개에 다 투자를 할 수는 없겠죠. 자, 그 중에서 월가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한테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가 5.00 만점이 나온 종목이 2개나 되고요. 4.50을 받으면서 3위를 차지한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를 차지한 종목은요. 엠프로 인더스트리, MPO가 차지를 했고요. 퀀트 스코어는 4.5, 그리고 SA 오토주 레이팅은 3.00, 월가의 전문가들은 5점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배당률을 보시면 1.29%라는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2위를 차지한 종목은 와이어입니다. 앙코 와이어 코퍼레이션, 퀀트 스코어 4.75, SA 오토주 레이팅 굉장히 좋죠. 4.33,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은 5점 만점을 줬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지금 현재 배당률이 굉장히 낮다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 AVGO, 브로드컴이 나오는데요. 퀀트 스코어가 4.72, SA 오토주 레이팅 3.66,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 4.50을 주고 있습니다.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요, 다행히 최근 주가가 하락하면서 배당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3.55%까지 배당률이 상승한 상황이고요. 자, 밑에 네 번째를 차지한 종목은 UFP 인더스트리즈고, 자, 다섯 번째 종목을 보시면 카이트 리얼리티 그룹 트러스트입니다. 리츠 종목이죠. 이 리츠 종목은 4.76이라는 퀀트 스코어, SA 오토주 레이팅도 굉장히 높습니다. 4.50, 그리고 월가에서도 4.27이라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배당률도 4.60으로 굉장히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요, 좀 분석하시고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투자의 결정을 하셔라. 이렇게 또 조언의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전기 충전 기업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모든 50개의 주에서, 미국에 이제 주가 50개가 있는데 이 50개 주에서 그린라이트를 받았다. 그린라이트는 뭐냐면 통과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파란불이니까. 그래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미국의 고속도로 길이가 7만 5천 마일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전기 충전소 설치 승인이 이번에 났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자, 미국의 트랜스포테이션 디파트먼트, 교통부서에서 화요일날 얘기하기를 승인을 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를 50개 주에다가 설치할 것을 승인을 해줬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하이웨이는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미국의 이제 주와 주를 연결하는 하이웨이가 굉장히 많겠죠. 이 고속도로가 7만 5천 마일이나 되는데 여기에다가 충전소를 설치한 그런 승인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승인이 떨어졌다는 것은 올 초에
이후에 바이든 정부에서 50억 달러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이제 EV 차징 스테이션에 투자를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자, 이러한 계획은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졌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얼마나 많은 차징 스테이션이 이 펀드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설치가 될지는 확실하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 위치도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자, 트랜스포테이션 디파트먼트의 오피셜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적어도 50마일 하나씩 이 충전소가 설치가 돼야 된다. 자, 50마일이면요. 우리가 고속도로 달릴 때 보통 70마일 정도로 달리거든요. 따라서 한 40분에 하나씩은 이제 충전소가 들어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션은 이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에서 고속도로에서 1마일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따라서 고속도로 근처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존재 조건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악관에서는요. 135빌리언이라는 무지막지한 금액을 전기차 개발을 위해서 쏟아 부을 것으로 이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충전소 관련된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는 것이 미국의 정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요, 2달 전에 Fortune Business Insight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차 충전 기업 비즈니스의 시장 규모는요 17.59빌리언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2028년이 되면 무려 111.9빌리언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기차 충전 비즈니스의 시장 규모는 단 7년 만에 6배 이상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매년 성장률로 나누어 보면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전기차 충전 비즈니스의 시장 규모는 매년 30% 이상 급등을 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전기 충전 비즈니스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면 좋은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전기차 충전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좀 살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2021년 이후에 최신 자료는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최신 자료는 2020년 6월 30일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DC Fast Charging Connection이라고 나와 있죠. 자, DC Fast Charging은 이제 급속 충전을 얘기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기사 내용에서는 고속도로 옆에 충전소를 설치한다라고 나와 있죠. 고속도로 옆에 들어오는 충전소는요, 완속 충전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몇 시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급속 충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기에 시장 점유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년 전 자료긴 하지만 테슬라가 월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967개를 가지고 있었고요.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1,807개, 차지 포인트가 1,614개, 그리고 EV고가 1,338개를 확보하면서 이 4개의 기업이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 분야에서 가장 좀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 차지포인트, EV고, 그리고 블링크 차징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잠깐 분석을 해봤는데요. 세 기업 모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자, 퀀트 레이팅은 세 기업 모두 홀드를 받고 있고요. SA 오토주 레이팅은 EV고만 바이를 받고 있습니다. 자, 월가의 전문가들은 차지포인트, EV고에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피타빌리티, 문제는 이제 수익률이 가장 떨어지는 게 문제겠죠.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세 개의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밸류에이션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이고요. 자, 성장률을 보시면 세 기업 모두 성장률은 굉장히 좋겠죠. 매출의 성장률이 지난 12개월 동안 차지포인트 90%, EV고가 80%, 블링크가 258%라는 굉장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도 차지포인트가 72%, EV고가 132%, 블링크 차징이 144%라는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수익률이겠죠. 자, 넷인컴 마진을 보시면 차지 포인트가 마이너스 93%고요. EV고가 마이너스 52%, 블링크 차징은 무려 마이너스 200%나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굉장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리스크 부분에 숏 인트레스트, 즉 전체 발행된 주식 중에서 얼마나 많은 주식이 지금 공매도에 이용이 되고 있는가,
이걸 보니까요. 차지 포인트는 17%나 되고요. EV고는 무려 31%나 됩니다. 블링크 차징도 23%가 넘어가고요. 따라서 현재 굉장히 많은 공매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차지 포인트 EV고 블링크 차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부분은요. 발란스시 굉장히 좋습니다. 토탈 데트 에퀴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과 부채를 비교해 보니까 세 기업 모두 부채보다는 자기 자본이 더 많거든요. 특히 EV고 그리고 블랭크 차징 같은 경우는 부채가 거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적자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제쯤 이 기업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투자의 키포인트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지 포인트의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닝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 탭, 어닝즈 에스티메이트를 클릭하시면요. 밑에 이제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흑자 전환 시기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는 EPS의 전망치가 마이너스잖아요. 자, 그런데 2026년이 되면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망이 좋죠. 2023년에는 480밀리언에 불과했던 매출이 2028년 정도가 되면 2.8,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2030년이 되면요 4.76 빌리언으로 증가할 것으로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앞으로 한 8년간 매출이 10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런 성장주들이 갖고 있는 투자의 가치인데, 문제는 순이익이 언제부터 발생하면서 현금을 만들어내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EV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V고 어닝주로 들어가셔서 어닝즈 에스티메이트 보시면요, EV고는 조금 더 낮습니다. 2023년까지는 마이너스 EPS가 예상되고 있고요. 2024년, 2025년은 플러스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블링크 차징도 잠깐 볼까요? 어닝주로 들어가서 에스티메이트 보시면 가장 좀 우울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예상됩니다. 무려 2027년이 돼야 블링크 차징은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너무나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블링크 차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투자 계획을 좀 세우셔도 무방하겠다. 아직까지 블링크 차징은 현금을 만들어내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테슬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3분기 딜리버리 숫자가 최고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가 만들고 있다. It's usual the late quarter push.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있는데 1분기의 말은 3월달이고 2분기의 말은 6월달, 3분기의 말은 9월달이잖아요. 자, 이때만 되면 테슬라는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 차례도 더 팔아서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좀 경영진도 그렇고 많은 직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테슬라의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 28일이기 때문에 지금 9월이 마무리되는 시기, 즉 3분기의 말이 되면서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테슬라가 다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테슬라의 경영진이 부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부탁을 하고 있냐면요, 직원들 중에 세일즈에서 일하지 않고 아니면 딜리버리 부서랑 상관없는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직원들까지도 지금 참여를 해서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났는데요. 제가 호텔리어로 일을 했었잖아요. 호텔이라는 비즈니스는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던 호텔만 해도 직원의 수가 200명이 넘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200명이라는 직원의 숫자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호텔의 평균적인 점유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했던 호텔은 예를 들어서 객실 점유율이 연중 한 75%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5%는 평균치죠. 그래서 어쩔 때는 75%가 50%로 떨어지고 어쩔 때는 이제 만실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성수기가 찾아왔을 때는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 호텔 비즈니스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성수기가 찾아오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조식을 서빙하는데 평소에는 300명만 서빙을 하면 되는데 이게 갑자기 500명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럴 때는 호텔에서 이제 모든 간부들 그리고 다른 부서의 매니저들도 다 참여를 해서 조식을 같이 서빙하고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많이 연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 모습을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슬라는 기대되고 있다. 이번 3분기의 딜리버리 숫자가 굉장히 커다랗게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전망치가 심지어는 37만 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020년 1분기에 세웠던 기록 31만 대를 가뿐하게 넘어서는 거죠. 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의 전망치는 35만 대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5만 대 그리고 37만 대, 만약에 37만 대가 가능해지면요. 37만 대를 곱하기 4를 해보죠. 그러면 테슬라는요 1년에 15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작년에 테슬라는 100만 대를 팔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50만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매년 50%씩 생산대 수도 늘리고 있고 판매대 수도 더불어서 올라가는 것이 테슬라의 성장 추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헤드라인 중심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는 스텔란티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스텔란티스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푸조라든지 크라이슬러, 그리고 명차 중에 마세라티 같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이거든요. 자, 이 기업과 우버가 파트너십을 결성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 주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프랑스 쪽의 EV 마켓에 도전을 한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조금 더 보시면요. 조인트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두 기업이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이번에 기획을 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자, 함께 일할 것이다. 모빌리티 브랜드 중에 프리투 무브가 있습니다. 프리투 무브는요. 역시 스텔란티스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렌트카 사업도 하고 주차장 운영도 합니다. 그리고 차징 포인트도 25만 개나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자, 이 기업과 힘을 합쳐서 이번에 우버 그리고 스텔란티스가요 함께 우버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전기차로 전향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50%의 차량을 전기차 모델로 바꿀 것이다 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버 역시도 전기차로의 전환에 적응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에는 스타벅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스타벅스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중국에서만 9,000개의 점포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커다란 포부를 중국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스타벅스가 6,000번째 상점을 9월 30일 날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6,000번째 상점이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여는 상점은요. 상하이에서만 1,000번째 상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도시에 1,000개의 지점이 들어가 있는 대단한 규모를 이 스타벅스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스타벅스라는 기업의 성장 스토리는 아직까지 초반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요. 계속해서 성장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되면 9,000개의 상점을 열 계획에 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앞으로 3년간 9시간에 하나씩 점포를 열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지금 스타벅스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를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실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영국에서는요, 스타벅스가 철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스타벅스가 항상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는 스타벅스가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우리가 아울러서 고려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에는 버텍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두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엠마뉴엘 사르팡티에 교수가 설립한 기업이고요. 자, 어쨌든 이 두 기업은 지난 2년간 파트너십을 결성해서 유전병 중에 빈혈을 일으키는 유전병이 있습니다. 겸상적혈구 빈혈 그리고 베타 지중해성 빈혈이 있는데요. 이 두 질병에 대한 치료법 개발을 함께 진행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요. 임상 결과에서 44명의 환자 중에서 무려 42명이 더 이상 수혈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호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규제 당국에 이러한 치료법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게 됐다. 이렇게 이번 기사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1월 달이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승인을 11월 달에 신청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FDA 그리고 EMA가 나오는데 FDA는 이제 미국의 식약청이죠.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고요. EMA는 European Medicine Agency 약자입니다. 따라서 이번 치료법은 미국 그리고 유럽에 동시에 신청을 한다라는 반가운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캐시 우드가 등장을 합니다. 어제 CNBC와 인터뷰를 가졌거든요. 그 CNBC 인터뷰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테슬라, 로쿠, 비트코인 이렇게 세 개에 대한 확신은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026년이 되면 테슬라의 주가가 4,600까지 올라갈 것이다. 지금 현재 주가는 276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3대1 분할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자, 3대1 분할하기 전에 가격을 보시면 276 곱하기 3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828달러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테슬라가 앞으로 2026년까지 그 주가가 5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 캐시 우드다.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 근거가 궁금한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올해 같은 경우 현재 800만 대 정도의 전기차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런데 이 수치가요. 앞으로 5년 안에 6천만 대까지 늘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규모가 한 6배 이상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여기에 드라이버 시트에 앉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6배 이상 상승할 때 테슬라의 주가 역시도 5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는데요. 앞으로 5년 내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올라갈 거라는 엄청난 전망을 확인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2만 달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5배가 올라갈 거라는 예상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앞으로 각종 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일부를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기업 그리고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의 5%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날이 오게 되면 이 현재 2만 달러에 머물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캐시 우드가 바라는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는 5배 이상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은요 25배 이상 급등할 수 있을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9월 28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2022년의 9월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2022년의 9월을요, 여러분들 후회 없이 멋지게 장식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